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이번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주먹으로 해결. 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룸 멘토링 스쿨의 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룸 관리인들이 전해주는 깨알 같은 팁, 오늘 두 번째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은 세입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중도 퇴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어떤 방안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겠습니까? 대처 방안이?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 네, 세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방을 보여줘야 될 경우에는 세입자는 이에 적극 협조를 해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특약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중도 퇴실에 대한 위약벌에 대한 사항은 특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 분께서는 이 중도 퇴실을 하는 세입자분에게 한 번 더 이런 사항들을 안내를 해주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묵시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경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입자와 임대인 두 분 모두 이 계약 기간 종료가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셔서 계약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민법에서는 이런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인이 퇴실을 하고 싶은 의사를 밝힐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실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은 임대인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계약 기간이 1년이 자동 연장돼서 중간에 나간다면 마찬가지로 이 위약벌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세입자가 이제 나가게 되면 중개 수수료 부분이 가장 민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어떻게 되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계약이 갱신이 됐다면 세입자가 3개월 전에만 퇴실의 의사를 밝힌다면 그 이후에는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 퇴실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위약벌도 세입자에게 부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이라도 이 세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계약서를 한 장 더 작성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이제 다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계약서를 이제 다시 쓰게 되면 다시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해서 네, 만약 맞습니다. 그때 이제 세입자가 중도 퇴실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도 됩니까? 네,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묵시적 갱신이 원래는 만기 한 달 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12월 10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달 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세입자 간에 세입자 이제 같은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세입자 간의 분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주차 분쟁이 네,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층간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각종 뭐 소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통 다가구 원룸의 경우에는 겹주차 형태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면 안쪽에 있는 차량이 바깥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 호실별로 주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 현황판을 공동현관 앞에 부착을 해두신다면 세입자들 간에 연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차 문제를 좀 해소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차량에 보면 한 번씩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차 현황판을 확인해서 해당 호실에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네. 하는 방식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현황판이 있으면 이 원룸 안에 세입자들이 누구 차가 우리 차인지 알고 그리고 그렇죠. 외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외부 차량인지 알고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주차 현황판은 보통 제작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네,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네, 저는 보통 비용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네. 온라인으로 주문 제작을 하게 되면 아. 좀 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깨알 같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 부분도 이거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층간 소음은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오죽하면 이것 때문에 아파트를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다가구 주택을 살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일단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세입자한테 층간소음에 대해서 좀 조심해 달라고 일단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층간소음 문제로 이제 연락이 온다면 네. 집주인이나 관리자가 각 세입자한테 전화나 문자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면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중재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네. 층간소음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기관을 통해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뉴스라든지 이런 보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때문에 결국에는 뭐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네,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원룸 같은 경우에도 층간소음이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네. 네, 절대로 개인과 개인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리인이라든지 집주인이라든지 지금 위층에서 너무 이 소음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이것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위층에 사는 사람과 조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네. 관리소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다가구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 소음도 소음이지만 이 벽간 소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벽간 소음도 마찬가지로 층간 소음 못지않게 네. 이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옆방에 사는 세입자분이 밤에 너무 크게 네. 이 사랑을 속삭이는 바람에 네. 옆에 주무시는 세입자분께서 네. 잠을 자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말 민감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그 그렇죠. 세입자한테는 뭐 어떻게 전달을 하시나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어떻게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세입자분에게 문자로 야간에는 다른 세입자분들이 주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달라 네. 그런 식으로 좋게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문자들 이런 것들 관리인이라든지 집주인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